네, 안녕하세요. 4월 웨비나를 진행할 네이버 클라우드의 강진아입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쉽게 접근해 보기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목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살펴본 이러한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저희 하이퍼클로버 X에 적용해서 결과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지시를 할 것이냐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프롬프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에 이제 입력을 하는 문장 혹은 질문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언어 모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한 이러한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표에 제가 간단히 도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언어 모델에 전달을 하면 그 언어 모델이 결과값을 생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문구, 이미지, 동영상 혹은 코드 등 다양한 형태로 결과값을 제너레이션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롬프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어떠한 구성 요소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게 될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이제 주요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인스트럭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인스트럭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에게 수행하기를 원하는 작업을 혹은 아니면 뭐 지시사항을 내리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텍스트라는 영역은 이제 언어 모델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 혹은 추가 맥락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풋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인풋 데이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에 지시한 사항, 그리고 그 지시한 사항에 따라서 언어 모델이 수행하기 위해서 뭐 작업을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질문을 입력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아웃풋 인디케이터는 이제 언어 모델이 여러분들이 전달한 이제 프롬프트에 의해서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유형을 여러분들이 지시하실 때 이 아웃풋 인디케이터라는 것을 넣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모두 쓰셔도 되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적절한 것들을 골라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작성된 프롬프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떠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텍스트 안에 감정을 분석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해당 지시사항은 이제 인스트럭션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실제 이러한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실제 언어 모델이 수행되어야 할 질의를 이제 텍스트라는 항목에 넣어두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언어 모델에 지시한 사항에 따라 작업을 해야 되는 사용자의 질문 사항을 넣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영역은 input data라는 영역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sentiment하고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언어 모델이 이 텍스트라는 문장에서 감정을 분석하고 난 결과를 이 sentiment 땡땡이라는 곳에 이제 결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출력되는 곳에 형식을 지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앞에서 보셨던 output indicator라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본 건 네 가지 구성 요소지만 지금 세 가지만 있죠. 그래서 모든 구성 요소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을 조합하셔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이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부분에서 제공되고 있는 제로샷이라는 기법, 원샷 기법, 그다음에 퓨샷 기법,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언어 모델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시사항을 줄 때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이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예시를 주시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나는 예제를 구성하지 않고 요청을 하겠다라는 기법은 이제 제로샷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에 대한 예제를 하나를 부여를 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원샷 기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한 두 개 이상, 즉 여러 개의 예제로 구성을 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퓨샷 기법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이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에 예제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잘 뽑아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제를 넣어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프롬프트 작성 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는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언어 모델이 무언가를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복잡한 작업을 주시게 되면 옳지 않은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제에 보면은 이제 수학 문제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지금 왼편에 있는 스탠다드 프롬프팅을 보시면 이제 5개의 테니스 볼이 있는데 2개의 테니스 볼 캔을 더 추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각각의 테니스 볼 캔에는 3개의 테니스 공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게 11개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도 지금 프롬프트를 보면 그 문제를 주고 답은 11이야 라고 지금 예제를 하나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퀘스천을 추가로 부여를 했어요. 23개의 사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 20개를 사용을 했고 6개를 더 샀다 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9개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언어 모델은 27개다 라고 잘못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복잡한 문제들을 언어 모델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이렇게 여러 개의 뭔가 태스크로 수행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제를 주실 때도 그 순차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어 모델이 정확한 답변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팅을 보시면 아까는 그냥 문제를 주고 답은 11이야 라고 준 반면에 지금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팅은 보시면 계산을 해줬어요. 5개로 시작을 했는데 2개 캔에 3개씩 있기 때문에 6개야. 그렇기 때문에 5 더하기 6을 해서 11이야 라고 풀어서 제공을 했죠. 실제로 이렇게 풀어서 예제를 제공을 하고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보시면 아웃풋으로 이번에는 정확한 수치값을 제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개의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제를 주실 때 그 예제 해결 방안을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부여를 하면 좀 더 모델이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앞서 보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예제를 주는 것이 좋지만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번 그런 예제를 풀어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주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면 모델에게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스텝 바이 스텝 순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라는 요 문구만 출력을 해도 비슷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신 거와 같이 퀘스천을 주고 그거에 대한 앤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풀어서 제공을 했고 질문을 줬을 때 정확한 답변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밑에 보시는 그냥 순차적으로 접근해봐 라는 것만 넣어 주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보신 그런 COT 기법과 동일한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만 추가를 해도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인컨텍스트 러닝, COT 기법,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예제를 주지 않고 그냥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봐, 풀어봐 라는 표현을 넣어서 작성하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한 5개 정도 설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페르소나를 부여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교사다. 그리고 내가 요번에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교육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교육 자료가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춰서 작성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거를 언어 모델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좀 더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표현으로 바꿔줘 이렇게 지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초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델에게 페르소나 혹은 역할을 부여를 해주시면 그 역할에 맞춰서 얘가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결과물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 이 표현의 타깃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맞춰줄 수 있는 페르소나를 언어 모델에 지정을 해주시면 좀 더 그에 맞춰진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앞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제를 구성을 해주는 것이 이제 언어 모델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구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번역이라는 업무를 인스트럭션, 즉 지시를 했고요. 그 밑에 주어진 영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예제를 부여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원샷 기법으로 하나의 예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안에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이 작업해야 할 내용에 대한 예제를 넣어주시면 좋고요. 예제를 무조건 많이 넣어주시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패턴으로 얘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제를 넣어주시면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지시문, 즉 여러분들이 인스트럭션이라는 부분을 작성하실 시에는 이제 부정문보다 긍정문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모델은 뭔가를 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문을 써서 그러한 제너레이션에 제한을 주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긍정문의 표현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시문을 여러분들 작성할 때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길지 않게 설명합니다를 긍정문으로 표현을 한다면 짧게 설명합니다. 뭐뭐 하지 마세요는 뭐뭐 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제한을 거시는 것보다는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뭔가 계절감 있는 결과물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현은 이제 선물 카드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시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을 주었고 실제 카드 문구를 제너레이션 할 때도 네, 이러한 그 시즌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포함을 해서 문구를 제너레이션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예제는 이제 설날이라는 시즌을 줬고요. 그렇다 보니 어휘에 사용된 어휘에도 새해, 기운찬 한 해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감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는 대상자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대상자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카드 문구를 작성을 하는 건데요. 앞에는 친구라고 했고요. 뒤에는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20년 지기 친구라고 하면
앞의 결과물보다 이러한 내가 받는 사람으로 좀 지정한 대상에 맞게 역시나 문구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에 앞서 보신 것처럼 페르소나, 그리고 예제 부여, 그 다음에 긍정문 사용, 그리고 실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 문구가 사용될 대상은 누군지, 그리고 뭐 계절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노하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마켓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러한 프롬프트 마켓으로는 체데스, 뭐 뉴트론 필드, 프롬프트 C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AI 메이트라는 곳에서 이러한 프롬프트를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마켓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생성형 AI를 쓰는 데 있어서 프롬프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예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저희 하이퍼클로바 X라는 우리 언어 모델에 지금까지 배워온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을 해서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보고 결과값들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포털로 좀 넘어오고요. 저는 이 하이퍼클로바 X 모델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한번 프롬프트를 결과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바 스튜디오에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퍼클로바 X 언어 모델에 보시다시피 지시를 내리고 여기에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어 모델이 설문조사 항목을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번 시스템에 설문조사 항목을 제너레이션 하도록 지시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작성할 거야 라고 지시를 줬고요. 설문조사 항목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을 작성해줘 라고 기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로는 이제 주제를 주겠죠. 그래서 저는 고객 만족도와 관련된 뭔가 설문조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입을 하고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구성 요소의 인스트럭션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인풋 데이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주어진 지문이 바로 고객 만족도였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와 관련된 이런 설문조사 항목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항목이 많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항목이 많으면 사용자가 모든 항목에 다 성실히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5개로 좀 줄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답변의 항목은 매우 만족, 뭐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시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인스트럭션으로 기입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문 항목은 5개로 구성해줘 라고 넣어 주었고요. 네, 제가 원하는 그 결과물에 대한 항목을 이렇게 좀 더 개수로 명확히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각 설문 항목별로 답변은 뭐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작성해줘 라고 좀 더 제가 원하는 답변 내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줘. 그래서 실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그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예제로 넣어주겠습니다. 뭐 사내팩 카페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네, 여기가 질문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네, 제가 준 그 답변 양식을 넣어서 답변 항목에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설문조사 항목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을 작성해줘 라고 해서 아까보다는 좀 더 제가 원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개수,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항목을 구성해야 되는지 좀 더 상세히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답변은 좀 지워주고요. 사용자 부분에 똑같이 고객 만족도라는 주제를 부여를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주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딱 5개의 항목으로 지금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지시사항에 어떻게 또 프롬프트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과물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2가지 예제를 또 볼게요. 이번에는 마케팅 문구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시스템에 처음에는, 나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려고 해. 라고 인스트럭션 줬고요. 주어진 제품에 대한 마케팅 문구를 작성해줘. 라고 굉장히 최소한의 지시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은 이번에는 립스틱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실행하면은 이제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 주겠죠. 네, 이런 식으로 립스틱과 관련된 굉장히 5개의 창의적인 이제 결과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문구를 작성하실 때는 분명히 타겟도 있으실 거고요. 또 내가 원하는 문구의 개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프롬프트를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 이제 마케팅 문구를 만들 때 여러분들의 타겟을 좀 고려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력객 개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요번에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마케팅 문구는 3개 정도 작성해줘 라고 할 거고요. 시즌감을 또 주겠습니다. 마케팅을 진행하는 시즌은 여름이야. 그래서 아까 프롬프트 노하우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계절감을 넣는 어휘를 넣으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추가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판매할 대상자를 뭐 고등학교 학생이야. 이렇게 한번 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문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까와 동일하게 제품은 네, 립스틱이라고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좀 더 시즌감이 들어간 여름, 네, 뭐 쿨한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시즌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문구는 제가 3개 정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네, 결과물 개수 또한 3개 정도로 지금 도출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등학생, 학생을 타겟으로 하니까 뭐 우리들의 첫 번째 립스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에 지시를 하실 시에는 프롬프트 안에 저희가 오늘 살펴본 뭔가 엔지니어링 기법 아니면 노하우들을 좀 녹여서 작성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살펴봤던 것들을 하이퍼클로바 X에 한번 적용해보는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